미국이 주요 탱크 전력이었던 M1 에이브람스를 이제는 늙은 에이브람스로 부르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없습니다. 에이브람스의 첫 번째 생산 모델이 1980년에 공장에서 나왔다고 생각해보세요. 물론 지난 40년 동안 탱크는 여러 번 업그레이드 되었지만 그저 외형적인 변화였으며 구경 105mm에서 120mm로 증가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특정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에이브람스보다 4년 일찍 T-80 탱크를 만든 러시아는 같은 기간 동안 T-90 블라드미르 탱크를 만들어냈는데 물론 이는 블라드미르 푸틴을 기리는 이름은 아닙니다. 1991년 출시 당시 그는 러시아의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이후에 러시아는 차세대 4세대 탱크인 T-14 아르마타 탱크를 출시했습니다. 이러한 러시아의 발전에 미국은 어떻게 하든 대응해야 하는데 더욱이 세계의 긴장은 점점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탱크는 여전히 영토를 장악하는 주요 도구입니다. 사실 우리의 생각처럼 미국의 대응은 많이 늦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드디어 해냈습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차세대 탱크 에이브람스 X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의 수석 개발업체인 제너럴 다이나믹스가 공개한 15초짜리 클립만으로도 대중들이 쉽게 프로젝트에 대한 충분히 만족스러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탱크의 프레젠테이션이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워싱턴에서 열리는 아우사 2022 전시회에서 개최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아직 많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채널에서 더 자세한 정보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높이가 낮아진 완전히 새로운 포신입니다. 현재까지의 모든 서방연합의 탱크는 러시아 탱크보다 헤드 정도 더 크게 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헤드가 크다는 것은 장점이 아닌 단점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큰 헤드 때문에 구경 이하의 포탄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헤드 구경의 크기를 순서대로 살펴보면 미국 M1 에이브람스 A2가 2375mm, 영국의 챌린지2는 2490mm, 이스라엘의 메르카바 마크4는 2660mm, 독일의 레오파드 2A7은 3180mm입니다. 반면 러시아의 블라드미르는 높이가 단 2230mm에 불과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러시아 탱크와 독일 탱크 사이의 높이 차이가 거의 1m나 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독일인이 러시아인보다 키가 커서일까요? 아닙니다. 러시아인은 중국이나 베트남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서양의 디자이너들이 탱크에 탑승하는 군인들에게 더 많은 편안함을 제공하고자 그런 것일까요? 러시아 군인들은 편안함보다는 역경에 익숙해져 있으며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탱크는 승용차가 아닙니다. 탱크에게 더 중요한 것은 편안함이 아니라 전장에서의 생존 가능성입니다. 그럼 다시 이 X자가 붙은 새로운 에이브람스 탱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탱크의 높이가 감소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디자이너가 편안함을 희생하기로 결정했다는 뜻이거나 러시아가 T-14 아르마타처럼 탱크의 포탑을 무인 공간으로 만들기로 결정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두 번째 옵션이 맞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탱크에 탑승하는 인원의 안전보장이 크게 향상될 수 있는데 포탑 아래에 위치하여 몸체의 장갑에 의해 보호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탄약이 폭발하는 경우에도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갑 캡슐을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탱크에서 탄약이 폭발하는 경우에는 100% 사망입니다. 인터넷에서 탄약 폭발로 포탑이 찢어진 탱크 사진을 많이 찾을 수 있는데 탑승자들에게 일어난 일을 생각하면 매우 끔찍한 일입니다. 에이브럼스 X의 주 구경은 이전과 같이 120mm로 유지되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포신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영상으로 볼 때는 XM360 대포와 비슷한 포신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XM360 포신은 현재는 폐쇄된 미래 전투 시스템 프로그램인 FCS에서 XM120이 장갑차에 장착되어 테스트된 바 있습니다. 120mm의 이 새로운 고강도 대포는 강철, 경합금, 티타늄, 알루미늄 및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을 사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1140kg이 넘는 기존의 M1 에이브람스 대포와 비교할 때 XM360 대포의 무게는 260kg 이상 더 가벼운 약 770kg의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 XM360 대포는 1000m 거리의 목표물과 교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무인 항공기가 정찰 중에 이 대포의 표적을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XM360은 자동 장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단 3명의 인원만으로도 탱크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3명이 넘는다면 서방의 탱크 제작자들은 다소 당혹스러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의 T-64 탱크는 이미 자동 장전 시스템 덕분에 3명의 인원만 탑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T-64가 생산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반세기 전이나 전인 1972년이었습니다. 자동 장전 시스템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으면 오히려 탱크의 발사 속도가 더 빨라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훈련된 수동 장전 시스템을 사용하면 탱크는 15초 안에 처음 3발을 발사할 수 있지만 자동 장전 시스템의 경우 같은 시간 내에 2발만 발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사실이지만 장기 교전 상황을 고려할 때 자동 장전 시스템의 이점이 더 크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에이브람스의 경우 분당 4발을 발사하지만 러시아 T-72의 경우 분당 8발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동 중에 발사할 때의 발사 속도는 더욱 차이가 납니다. 뿐만 아니라 다소 냉소적으로 말하면 탱크가 폭발할 때 죽는 군인의 수가 4명에서 3명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이 새로운 에이브람스는 120mm 주포 외에도 30mm 자동포와 7.62mm 기관총으로 무장합니다. 그리고 독일, 프랑스의 고급 EMBT 탱크와 마찬가지로 원격으로 제어됩니다. 경장갑 표적에게는 비싼 120mm 주포 대신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30mm 발사체를 사용하여 공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생각해 볼 점은 모든 서방연합 탱크의 무게가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서방 국가들의 탱크 디자이너들은 자신들의 발명품이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에서만 싸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탱크의 무게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영국의 챌린저2는 이미 62.5톤, 미국의 에이브람스는 63톤, 이스라엘 메르카바는 65톤이나 됩니다. 그리고 레오파드 2A7 탱크의 제조업체들은 유로세토리 2020 전시회에서 다소 소극적인 모습으로 무게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전시회에서 배포될 전단지에 정확하게 무게를 적어넣기에는 너무 당혹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러시아에 있는 모든 다리가 이 무거운 중량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면 서방의 설계자들은 자신들의 탱크의 활약 무대가 서유럽뿐이라고 생각했을까요? 하지만 폴란드, 불가리아 및 구바르샤바 조약의 다른 서유럽 국가들의 다리 역시 소련 시절에 동일한 기준으로 건설되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들 국가에는 러시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작은 도로까지 있습니다. 반면 러시아의 T-90의 무게는 46.5톤에 불과합니다. 에이브람스가 허덕이고 있는 이 좁은 길은 T-90에게는 거의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 무거운 중량을 운용하려면 그만큼 더욱 강력한 성능의 엔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에이브람스에는 1500마력의 힘을 가진 하니웰 AGT-1500 가스터빈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엔진은 1500마력이라는 힘을 뿜기 위해 100km당 450리터의 연료를 소비합니다. 즉 킬로미터당 4리터 이상을 소모한다는 말이 됩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게 에이브람스를 지원하고 싶어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단순히 우크라이나가 에이브람스에 많은 연료량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방의 탱크 개발은 현재 고착 상태에 있습니다. 탱크는 크고 무거우며 많은 연료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확실히 에이브람스 X 탱크를 개발할 때 미국의 디자이너들은 서방의 모든 3세대 탱크에서 달성하지 못했던 전투 중량 감소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게 확고하게 보입니다. 선체, 차대 및 파워트레인 구획이 어떻게 변경되는지는 10월 중순이 되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에이브람스 X 탱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서방의 탱크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런데 왜 제너럴 다이나믹스가 에이브람스 X의 주요 개발 업체로 선정되었을까요? 이전 모델인 에이브람스는 크라이슬러 코퍼레이션에서 개발했는데도 말입니다. 사실은 서방에서 가장 큰 탱크 제작 회사인 크라이슬러 코퍼레이션이 1996년에 발주량 부족으로 인해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탱크는 제너럴 다이나믹스 코퍼레이션 소유의 오하이오주의 라임 탱크 공장에서 생산됩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탱크 제조업계의 위기가 도래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에이브람스 X에게 다시 한번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미국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창에 적어주세요. 항상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재미있는 리뷰 영상이 많이 올라올 예정입니다. 에이브람스 X에 대한 영상도 다시 한번 준비하겠습니다. 전시회가 끝나면 에이브람스 X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